자, 얘들아, 오늘은 2023 해석여고 고2 2학기 중간고사 해설을 할 텐데, 자, 이 시험은 선생님 보니까 6문제 정도가 좀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자, 이 6문제 선생님이 풀이를 할 거고, 지금 중상, 상, 최상 이렇게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지금 서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꽤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점 방지용 또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담답 2번이라든지 14번 이런 거는 좀 최근에 유행하는 소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정리해놔서 시험에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 보니까 해석용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이 미분계수 정의식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얘도 조금 눈여겨봐서 풀이를 봐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시작을 할게요. 자, 13번인데 13번은 지금 여기 집합이 있는데요. 이 집합이 뭐냐면 x가 원소인데 이 x라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 조건은 뭐냐면 x를 주인공으로 했을 때 지금 보다시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집합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집합이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기억을 좀 성의껏 풀면서 좀 단서를 잡아 나가야 되거든. 자, 기억을 한번 볼게요. A에 0의 우극한. 자, 0의 우극한? 자, 그러면 이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을 푸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0의 우극한이라는 것은,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A에다가 0.1을 대입하세요. 정 어려우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0.1을 대입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도 좋고요. 이렇게 대입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감을 잡아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0.1x제곱 2배의 0.1 빼기 2x. 이게 더 복잡한데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의 개수를 FA라고 했기 때문에, 맞니? 여기서 지금 이 방정식에 근이 몇 개인지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개수는 당연히 뭘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판별식을 생각하는 거죠. 개수는.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의 판별식을 써봅시다. 4분의 D를. 자, 이게 0.1을 넣어서 지금 감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판별식 그냥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감을 잡았기 때문에 원래 있는 A에서 한번 판별식 써볼게요. 자, 4분의 D 절반 공식 쓸게요. A-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A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꿨어요. 되겠니? 자, 여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A제곱 마이너스 2A네요. 자,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네. 인수분해가 되죠. 2로 묶어내면은 A-2A-1 되겠지. 자, 그러면 이 판별식은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0보다 크게 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A가 어디서 어디일 때, 그렇죠.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면은 이때는 판별식이 양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X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기 때문에 FA는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2가 되겠지. 개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얘가 0이 된다면요. 즉 A가 1이거나 또는 2가 되면 그때의 FA는 1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A가 어디서 어디 사이일 때는 1하고 2 사이일 때는 뭐가 되겠니? 이때는 판별식 0보다 작기 때문에 두 허근을 가져서 실근 입장에서는 근이 없겠죠.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A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A 그리고 여기 Y축은 FA라고 할게요. 그러면 1보다 작고 2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2가 되면 되겠죠. 함수값이. 그 다음 1, 2일 때는 지금처럼 근이 몇 개? 한 개면 되겠죠. 그 다음 1에서 2 사이일 때는 0개다. 맞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정확하게 틀리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길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느냐?
잘 봐.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0.1을 넣은 게 아니라 기억이 굉장히 힌트가 되는 거예요. 얘는 사실. 기억은 힌트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0.1을 넣었을 때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서 이때는 보세요. 우극한이 또는 자극한이 둘 다 2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극한이란 게 뭐예요? 0.0000001하고 0하고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 맞니?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A에다가 찐 0을 넣어볼게요. 찐 0. 자, 얘랑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극한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죠. 자, A에다가 0을 넣으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0.1을 넣었을 때랑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 0x제곱. 자, 여기 0 넣으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여기 0 넣으니까 플러스 2는 0이죠. 얘는 몇 차 방정식인 거지? 그렇지. 얘는 0이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그래. 1차 방정식이라서 이놈의 근은 몇 개가 나오지? 그렇죠. 한 개가 되는 거죠. 자,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일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 자,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맞니? A가 0일 때는 아예 판별식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따라서 여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 범위 안에는 A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해줘야 돼요. 이해되겠니? 요 범위에서. 따라서 A가 0일 때는 모르겠다 이거야. 그런데 A가 0일 때 직접 해봤더니 근이 몇 개?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F0은 뭐가 돼야 돼? 1이 되는 거죠. 1. 여기 따로 적어줘야 되겠지. F0은 1이라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함수를 구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자. 니은 봅시다. 니은의 뜻하는 바가 뭐지? 자, 이것도 그냥 막 생으로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걸 딱 보고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등호가 만약에 성립한다면 무슨 뜻이지 얘가? x 이꼴 어디에서? k에서. 자, 이거는 지금 a라고 적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a 이꼴 k에서 뭐라고? 연속이라는 것의 정의죠.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꼭 그냥 눈치를 채줘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바로 무슨 뜻이죠? x 이꼴 a에서 불연속이다라는 거지. 됐니? 자, 불연속은 그림에서 어떻게 되어 있으면 불연속이에요. 그렇지?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끊어진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자, 하나, 둘, 당연히 있고 이 0을 찾냐 못 찾냐가 핵심이거든. 그래서 0을 찾았다라면 3개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틀렸습니다. 오케이. 디귿. 자, 이거는 무슨 뜻이죠? 극한값만 존재하는 극한값. 자극한 우극한만 같으면 돼. 특히나 기억에서 설명했다시피 0에서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뭐하죠? 같죠? 왜? 여기다가 마이너스 0.1을 대입하더라도 결국에는 2차식이니까 판별식을 쓸 수가 있거든. 맞니?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이 둘 다 뭐라고?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K는 몇 개밖에 없다고? 자,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해. 근데 얘는 어때요? 1에서는 자극한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리고 2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극한 우극값이 달라요. 그래서 K값은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되는 1번 정답이다. 자, 다음 14번인데 14번은 좀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스타일이죠. 자, 뭐냐면은 모순을 발견해서 분모가 0이었다는 결론을 내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x가 1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치, 다항함수니까 그냥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라서 1을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넣죠. 그리고 얘를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f1 빼기 0이니까 그냥 f1이에요. 그리고 f1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거는 약분하면 1이잖아. 그치? 근데 그 값이 뭐라고? 3이라고. 어때요?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났니?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극한기본성질 쓸 때 있잖아요. 극한기본성질. 극한기본성질이라는 것은 수렴하는 것들은 각각의 극한값들의 합차 공목이 전체의 극한값이다. 그러니까 대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분모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푼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F1 마이너스 4배의 루트 1 빼기 1. 자, 여기에다가 1을 넣은 거 있죠? 이게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지금 푼 거예요. 가정했더니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맞지? 너희가 1학년 때 배웠던 기루법이야, 기루법. 이게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극한기본성질을 쓸 수 있고,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 모순이 일어나네.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일어납니까? 아, 내가 이 가정을 잘못했구나. 즉, 다시 말해서 F1 마이너스 4배의 루트 1 빼기 1. 자, 요거는 사실 0이라서 계속 안 적어도 되는데 선생님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런 거야. 얘가 뭐였다는 거죠? 그렇죠. 0으로 수렴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F1이 뭐다? 0이다라는 뜻이에요. 극한값인데 다항함수라서 그냥 함수값으로 적을게요.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지금같이 요 결론을 뽑아내야 돼요. 되겠습니까? 뭔가 이상한데? 맨날 하듯이 했는데 그때 범위는 뭐라고요? 범위는 바로 분모가 뭐였다는 얘기지? 0이었다는 거예요. 분모가 0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 그러면 선생님 여기 거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할게. 최고 최하의 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식을 세울 때 굉장히 수월하게 세울 수 있겠지. 왜? x-1이라는 인수가 있거든. 1을 넣어서 0이니까. 그리고 최고 최하의 수가 1이니까 그냥 여기를 뒤에를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나머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fx 대신에 x-1, x-p 됐니? 여기도 x-1, x-p 마이너스 4배의 루트 x-1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얘는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간다고. 즉 0분의 0꼴이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인수분해 후 약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어떻게? 그렇지. 얘는 루트 x-1, 루트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래. 루트 x-1, 루트 x 플러스 1. 됐니? 자, 식이 약간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바로 약분을 할게. 이렇게 분자 분모에 루트 x-1을 나눈 거야. 그러면 앞에 남는 거는 루트 x 플러스 1, x-p가 남고요. 여기는 4만 남을 거고 약분했기 때문에 루트 x 플러스 1, x-p 되겠니? 자, 이놈의 이제 극한값이 뭐다? 3이다. 이런 뜻이죠. 자, 0분의 0꼴인데 약분했으니까 이제 대입해도 됩니다. 대입하면 루트 1은 1이니까 2, 1-p, -4. 여기도 2, 1-p가 뭐다? 3이다. 됐니?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금방 합니다. 자, 여기 분모랑 좌변과 곱하게 되면 6, 1-p. 자, 얘랑 지금 곱하고 있다. 마이너스 12는 2배의 1-p가 될 거고, 자, 이거를 여기로 넘기고 여기로 넘길게요. 그러면 4에 1-p가 12가 되고요. 1-p가 3이 돼서 p는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네. x 플러스 2요. 되겠니? 자, f3을 구하래. 따라서 여기 3을 대입하면 되지. 3 대입하면은 2, 3 대입하면 5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4번이 됩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15번은 자, 요 조건 있잖아. 요 조건을 보고 바로 반응을 해줘야 돼요. f 빼기 f, f 빼기 f. 이게 뭐냐면 함수값이 차거든? 맞죠?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식 보면은 이런 식이잖아요. f 빼기 f. 여기에 있는 어떤 두 숫자, 맞지?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에 있으면은 바로 얘가 평균 변화율을 뜻하는 거죠. 극한을 씌우면은 순간 변화율이 될 수도 있고, 맞지? 근데 얘는 지금 함부로 극한을 씌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f 빼기 f를 본 순간 변형을 해줘야 되겠다. 지금처럼. 어떻게? 평균 변화율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의역의 차이 있잖아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이 차이가 분모에 있으면 됩니다. 즉 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양변에 자, 선생님 여기는 2x로 잠깐 묶어낼게. 양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x 빼기 3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x 빼기 3을 나눠줬다 생각할까?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x가 지금 뭐지? 3보다 크잖아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그러니까 분호 방향은 안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나에서는
나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이 있는데, 자, 여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양변에 x-3, x-3을 나눌 거야.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x가 3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는 양순이 음순이? 음수예요, 음수. 맞습니까? 그래서 부등호 방향 여기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요거 놓쳐서 정답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되겠지? 자, 일단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그치, 미분계수란 말이야. 미분계수. 오, 그래?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채야 되겠죠. 자, 얘가 이미 x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x가 3.1이든 3.01이든 3.001이든 다 성립하거든. 그래서 여기 양변에 뭘 취할 거예요? 그렇지, 리미트 x가 3으로 갑니다. 얘는 당연히 3보다 큰 데서. 그러면 이 극한값, 우변 극한값을 먼저 구해볼까? 0분의 0꼴인데 약분이 되니까 이제 대입하면 2 곱하기 3에서 뭐가 되겠지? 6이 되겠죠. 따라서 우변은 6이 되고, 자, 좌변은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f'3인데 3의 무슨 개수만? 우미분 개수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게 우미계, 3 우미계만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밑에 걸 볼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극한을 취합니다. x가 3 마이너스, 여기도 x가 3 마이너스. 자, 그러면 우변 먼저 계산하면 약분되면서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3, 6 되겠지. 그 다음에 좌변은요. 자, 이거 미분계수 정의식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f'3인데 3의 좌미분계수 되겠니? 그런데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즉, 좌미계랑 우미계랑 같다고. 그래야지 미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미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f'3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f'3이야. f'3. 오케이. 자, 또 나왔다. 샌드위치 끼어 있는 거죠. f'3이 뭐보다? 6보다 작아. f'3은 또 6보다 커. 그러면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보다 작으면서 6보다 큰 것은 6이 될 수밖에 없죠. 되겠니?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다? 6이 되겠죠. 자, 이 부등식 가지고 샌드위치를 해서 나오는 문제를 너희 학교 되게 좋아해. 특히 처음에 있는 이 평균 변화율로 변형시키는 거 있지, 이거. f 빼기 f 있을 때 정역의 차이를 분모에 만드는 거. 자, 신경을 꼭 써주세요. 자, 다음 단답 2번인데, 이 단답 2번도 약간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 그래서 좀 풀이를 정확하게 봐주세요. 최고차이수 1인 다항함수래. 그리고 이 가하 조건은 뭘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차수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다항함수 문제 중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최고차이 개수가 1이라고 있지 차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항들 중에서 일단 이 최고차만 일단 n차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맞니? 그러면 이놈의 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n, x에 n-1. 자, 이 도함수도 일단 최고차는 얘가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얘를 여기다 넣으면 x를 곱하게 되면 n,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왜냐? x를 곱했기 때문에 차수가 하나 올라가고, 여기는 빼기 1 곱하기 x n제곱 됐니? 그러면 n 빼기 1의 x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니? 자, 최고차는, 자, 이 둘을 뺀 식이 이거야. 이놈의 최고차는 뭐라고요? 개수가 2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2가 돼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n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하 조건에서는 지금처럼 차수를 가정해서 n차라고 가정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다. 나도 선생님이 풀었던 몇 번이에요? 객관식 14번. 객관식 14번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극한기본성리 쓸 거야. 2를 넣어. 맞지? 그럼 f 2분의 여기 2를 넣으니까, 일단은 얘는 분자가 0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분수는 뭐 했어요? 2로 수렴을 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모도 0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다항함수라서 그냥 극한값 함수값으로 쓴 거야. 자, 분수가 수렴했어요. 근데 분자가 0으로 가, 이번에는 분자가. 그런데 그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분모도 0이다 이렇게 한 거죠.
되겠니? 그래서 일단 F2가 0이라는 사실을 얻어냈죠. 요 식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가 F2가 0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F2가 0이라는 걸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난해하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3차식이라며. 그럼 fx 10을 세울 텐데 자 일단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그리고 차수가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f2가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한다면 x-2 맞지?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식에 뭐 하면 돼? 다시 대입하면 돼. 자 이거 여기 넣고요. 이거 미분해서 넣고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답이 나온다 알겠지? 근데 선생님은 지금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분자도 0 이렇게 한번 썼죠? 분모도 0.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미 여기서 눈치를 챘단 말이야. 뭘로 처리할 거냐면 미분계수 정의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 극한식을 자,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분자 분모를 x-2로 나눌 거예요. 자, 그리고 f2가 0이라면 그러니까 0은 빼도 상관이 없잖아. 식이 안 바뀌잖아.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식을 조작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 이제 이 극한값을 취해볼까? 얘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미분계수 정의식에서 f'2 됐니? 얘는 약분이 되고 이거 f'2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1이잖아. 근데 이 극한값은 2라고 모순이 일어났죠. 이런 모순이 왜 생겼지? 그렇지. 범위는 뭐다? 분모가 0이었다. 자, 이거는 14번은 풀 때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갈게. 이런 이상한 일은 분모가 0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F'2도 0이다. 되겠지?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바로 정리된 사실인데 뭐냐면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래요. 2를 넣었을 때. 그러면 fx는 곧장 x-2의 그렇죠? 얘의 제곱 이상의 인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되겠니? 자, 3차 함수니까 이 부분은 1차로 채워 넣은 겁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fx를 이렇게 잡아놓고 하필이면 f0은 뭐래요? 4래요. 그럼 여기 0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2의 제곱 4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 0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p는 1이라고 바로 정했습니다. 물론 한번 적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기 p가 4가 돼야 되니까 p가 1이다. 되겠지? 요 조건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최종 정답은 F4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F4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4를 넣으면 되지. 2의 제곱, 4 빼기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넣으면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0입니다. 되겠니? 다음 서술형 2번인데 서술형 2번은 계산이 조금 있는 문제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 문장이 좀 길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를 이해하기 위해서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림을 좀 그릴게. x 플러스 3. 2차 함수인데 지금처럼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마이너스 3이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마이너스 3, 0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x좌표가 0인 점을 라지 A라고 합시다. 그리고 x좌표가 B인 점, 맞지? 걔를 라지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그 둘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이 기울기와 C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대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뭐한 거? 얘랑 기울기가 같은 거를 찾아보자 이거죠. 자, 이 점의 좌표를 그렇지 C라고 하겠다라는 건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하면 좋은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 F가 2차 함수래요. 표현값 정리, 표현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그때그때 다르잖아. 원래는 구해야 되잖아. 맞지? 그런데 2차 함수에서는 항상 어디서 나오지? 이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는 정확하게 이 구간의 중점에서 나오죠. 얘랑 기울기 같은 점은 2분의 P 플러스 Q입니다. 자, 이건 증명이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바로 사용을 할게. 그래서 이 C의 좌표는 자, 이 구간 0하고 3이잖아요. 0하고 3의 중점인 얼마? 2분의 3이 됩니다. 미리 만약에 몰랐다라면
일일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때 이 접선을 L이라고 한대요. 이 접선, 즉 빨간색 L을 L이라고 했을 때 하필이면 또 이차 함수가 또 있네. 이차 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라는 이 이차 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 DE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이 점을 D, 이 점을 E라고 하겠다는 거죠. DE. 그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필이면 이 두 길이가 같아야 된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보이죠? 이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AB를 연결한 길이랑 DE의 길이가 같대. 그래? 그렇게 되는 K를 구해봐 라는 거죠. 자, 필요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미지수가 있고, 자, 이 빨간색 접선은 접점을 알잖아. 2분의 3이라고. 그러니 이 식은 곧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왜냐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접점을 알게 되면 이 기울기는 얼마죠? 그렇죠. F' 2분의 3이겠죠. 자, 얘가 fx니까 이놈의 도함수는 2x 플러스 3이고, 아니 거기에 2분의 3을 넣게 되면 6이 되겠네요. 오케이. 기울기는 6이고 지나는 한 점이 2분의 3, 자, 이 y좌표는 얼마입니까? f에 넣어야 되겠죠? 2분의 3을 여기 넣을까? f 2분의 3은 계산하면 4분의 9 더하기 2분의 9 맞지? 2분의 3을 넣으면 그래서 4분의 27이 되겠죠? 자, 이 점의 y좌표가 4분의 27이니까 여기에다가 4분의 27 됐니?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정리만 하면 6x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근데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식을 찾았거든요? 오케이. 자,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점은 DE라는 점이죠. DE라는 점은 바로 이 빨간색 선과 누구? 이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 얘 있죠, 얘. 이 둘의 뭐죠? 교점이니까 이 둘은마다 같다라고 방정식을 풀게 되면 바로 저 교점 X좌표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근데 이 방정식은 K 때문에 안 풀리는 방정식이지. 자, 이항하고 이거 날리게 되면 4분의 9가 되겠죠. 근데 어때요? K 때문에 풀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K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마지막 조건을 써볼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길이가 같대. 이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게 봐봐. 이게 기울기가 같거든요. 얘랑 얘랑.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으면 얘랑 얘랑 길이가 같대. 그러면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뭐가 되죠? 자, 이게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가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런 거하고 세타라면 이 두 개의 각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RH. 그러니까 RH는 아니네. 이거는 ASA. 합동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노란색은 여기가 0하고 3이었잖아. 즉, 이 둘의 거리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거리가 3이야. 여기서 나오는 두 분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알파 베타라고 할 필요도 없네. 얘는 루트 4분의 9 플러스 k와 마이너스 루트 4분의 9 플러스 k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근이. 맞습니까? 근데 그 둘의 가까이 값은 모르겠지만 차가 얼마라는 거예요. 자, 이놈의 값이 하나가 얘일 거고 하나가 얘잖아요. 맞지? 그 둘의 차가 3이다 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차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거 뺄까? 2배 루트 4분의 9 플러스 k 되겠니? 얘가 3입니다. 자, 양변을 제곱하고 k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4분의 9 플러스 k. 자, 이거 제곱하기 전에 일단 2로 나누어서 제곱을 할게. 그러면 여기가 4분의 9가 되는 거고, 따라서 k는 얼마가 되겠죠? 오케이, 0이 됩니다. 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 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선생님 어떻게 사용했죠? 이 가로의 길이도 같겠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분의 차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라고 해서 결론을 쓴 겁니다. 자, 이제 서술형 3번 문제를 볼 텐데 이거는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점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출제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점수까지 획득하는 거를 어느 정도 목표로 하시고 이거를 풀 수 있다라면 정말 대단한 실력자니까 안심해도 좋고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못 풀어도 크게 본인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봅시다. 일단 가나다를 일단 차근차근 조건을 좀 해석을 해볼게. 자, 일단 이 무한대로 가는 조건은 너무 익숙하죠.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 수가 지금 3차여야 되겠죠? 분모가 3차니까. 그리고 지금 1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고차 개수가 4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다 아는 거고. 두 번째. 자, 이 분수함수가 hx라는 분수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분수함수란 말이에요. 즉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뭐가 되죠? 불연속이 되거든요. 단 뭘 하지 않는 이상, 따로 정의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hx는 따로 이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 정의를 하지 않았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모가 0인 순간 그 족족 불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연속이래. 그 얘기는 뭐예요? 아,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맞지? 그래서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분모가 0이 되는 애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보로 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이거 극한이네. 즉 x가 p로 간다고 했는데 이 x가 지금 다항함수거든요. 맞지? 왜냐면 gx 자체도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다항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p를 뭐 해도 됩니까? 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p를 대입하게 되면 mp-gp -m 플러스 6 이 0이 되고 얘를 식을 조금만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자 m으로 얘를 묶어낼게요. 그러면 p-1 플러스 6이 되고요. 걔가 gp가 되는 그러한 p가 몇 개라는 거지? 2개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좀 익숙한 형태로 선생님 적어볼게요. p를 잠깐 x로 바꾸면은 익숙한 형태 뭐가 됩니까? gx라는 그래프와 x에 대한 1차식이죠. 기울기가 m이고 그 1,6을 지나는 자 얘는 정점 1,6을 지나는 직선을 말하는 거지. 따라서 얘와 얘의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죠? 2개라는 얘기야. 언제? 항상 2개라는 겁니다. m의 값에 관계없이. 즉 기울기가 변경이 막 되더라도 얘는 교점이 항상 2개 나온다 이런 뜻이네. 그 다음 이 3개의 조건만 가지고는 또 좀 그래. 그래서 여기 정보도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g'-1이 0이래. 얘는 극값이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라는 것이 언제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극값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잖아.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이거나 아니면은 뭐 최고차에서 음수면은 아래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지. 이게 -1이란 거죠. 맞니? 자, 여기도 정보가 나오거든. 이걸 꼭 챙겨야 돼. 뭐냐면 이 분수가 하여튼간 수렴했잖아. 알파라는 값으로. 따라서 분모가 지금 보면은 0으로 가고 있어요. 1을 넣으면 4 빼기 1 빼기 3이라서. 따라서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죠. 분자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F1 곱하기 G1은 0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제 선생님이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 일단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둘을 곱해서 4차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fx와 gx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얘가 1차거나 얘가 2차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얘가 2차고 얘가 1차일 수 있어요. 맞지? 왜? 상수함수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상수면 얘 3차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봐봐. g'-1이 0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g라는 함수가 만약에 1차라면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직선은 모든 경우에 미분계수가 뭐가 안 돼요? 0이 안 되잖아. 맞지?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gx가 2차가 되고 fx가 1차가 될 수밖에 없어. 얘밖에 될 수가 없어요. 맞니? 자, 이것의 근거는 뭐냐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있었다는 얘기 자체가 g라는 애가 2차였다는 얘기죠. 되겠지? 그러고 또 봅시다. 그럼 얘가 1차인데 여기 보이죠? 둘 곱해서 0이야. 맞니? 둘 곱해서 0인데 지금 나에 의하면 뭐예요? g라는 함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거든. 왜? 그러면 불연속이 될 테니까. 따라서 얘는 0이 아니야. 맞니? 그럼 누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g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f1이 0일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fx라는 이 1차 함수가 어디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을 지나는 이러한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fx의 식을 지금 세우면은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얘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 정보들을 좀 봅시다.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나에서 x축과의 교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x축에 붕 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교점을 가지면은 안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되겠지? 물론 최고차 계수가 뭐일 수도 있습니까?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까지는 그렇죠.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다. 나에 의하면. 그럼 다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1,6이라는 애가 있다는 얘기지. 요걸 조금만 선생님 크게 그릴게. 자, 다에 의하면 1,6이라는 애와 1,6을 지나는 직선과 이 gx라는 애 있죠. 얘가 교점이 항상 두 개여야 돼. 그러면 1,6이라는 점이 지금처럼 이 포물선의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라면 지금 보다시피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죠. 맞니? 근데 m에 관계없이, 즉 기울기에 관계없이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니 1,6이라는 애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처럼 이 포물선의 내부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 1,6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교점이 항상 몇 개 나오니?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1,6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더라도 이 접선에 접점이 되더라도 안 돼. 왜냐면 이때는 교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지금처럼 1,6이라는 애가 이 gx의 내부에 있어야 된다. 오케이.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 최고차 계수가 만약에 음수라면 1,6이 지금처럼 내부에 있어야지만 교점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이 상태가. 왜? 6이라는 애는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아래에 있는 경우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최고차가 음수인 경우는 모순이 되고 양수일 때만 말이 되는구나. 자, gx라는 애를 식을 세워야 되는데 정보가 다에 의하면 이렇고 또 여기에 있죠. 뭐? 꼭지점이 -1이네. 그러면 gx라는 애를 선생님이 지금까지 정보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1이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 1,6은 여기 내부에 있어야 되고요.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고요. 맞니?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b a 되겠니? 꼭지점이 일단은 뭐여야 되니까 -1이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정보를 달아버리면 얘는 x축과 교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니? x축과 교점이 있으면은 나 조건을 위배해야 되니까 이 꼭지점의 y좌표 맞습니까? y좌표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제 나 조건을 반영을 해서 세운 거고 다 조건을 반영을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1,6이라는 점 있죠. 얘가 자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볼까? 1, 내가 세운 gx에다 1을 넣으면은 4a 맞지? 플러스 4a 플러스 b 됐니?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렇지. 내부에 있기 위해서는 6이 더 커야 되겠지 얘보다. 따라서 4a 플러스 b와 6을 비교했을 때 6이 더 크다 라고 정보를 달아줘야 다 조건을 반영하게 된 거죠.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fx와 gx의 식을 세웠는데 가하 조건에 의하면 또 뭐예요? 최고차 계수가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최고차 계수 4가 되기 위해서는 a분의 4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둘을 곱하면은 뭐가 되겠니? 최고차 계수가 4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fx, gx를 일단 완료한 상태에서 조건이 이것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는 정해진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치? 뭐냐면은 모든 개수가 뭐라고? 정수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자, 정수, 자연수 조건이 나오게 되면 이제 나열을 하게 되는데, 맞니? 선생님이 나열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설강의니까 그냥 부등식으로 연립해서 풀어볼게. 자, A는 분명히 여기서 최고차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차 지금 A는 양수입니다. 맞지? 자, 여기서 선생님이 A의 입장에서 봐봐. A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최고차가 양수거든. 근데 얘는 정수야. 그러니 A는 사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맞지? 최소 얘가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어야 돼. 정수니까. 그래서 이 A 자리에 1을 넣은 거 있죠? 얘보다는 뭐 해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둘은. 맞지? 또 B도 보세요. B도 0보다 큰데 B도 정수거든. B도 정수예요. 그러니까 B도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선생님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할게. B가 0 되겠니? 4 곱하기 1 더하기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드물을 빼고 넣을게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 숫자는 6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그쵸? 4보다는 큰데 얘가 크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애는 4보다 크고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죠? 5밖에 안 돼요. 얘도 5 맞습니까? 따라서 요 범위 안에 있는 애가 그치? 부정반경식 형태로 A도 뭐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B도 1인 순간만 만족을 하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A와 B 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제 완성할 수 있겠죠. 뭐냐면 fx는 A에다가 뭘 넣으면 돼? 1을 넣으면 되니까 4x-1이고 gx는 A에다가 1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B에다가도 1을 넣으면 됐니? 자, 이게 fx와 gx의 곱인데 걔를 분모 얘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쟤를 인수분해하면 x-1 4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자 0분의 0꼴이라서 약분을 해서 이제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1을 넣으면 4 더하기 1 되겠니? 분모는 10이죠. 따라서 10분의 20 해서 정답이 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쉽지 않아. 알겠지? 쉽지 않고 각각의 조건에 맞추어서 fx와 gx를 결정을 시키는데 즉 fx는 4x-1이고 gx는 요 a가 1이 되고 b가 1이 되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시키는데 그 결정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 맞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걔를 잘 종합을 해서 식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냥 학생답게 푸는 건 뭐냐면 A가 사실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세웠는데 이거는 사실 뿔마 1, 2, 4밖에 안 되죠. 왜? 이게 정수잖아. fx의 개수는 모두 정수라며. 그러니 A가 1일 때 해보고 A가 2일 때 해보고 A가 4일 때 해보고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맞죠? 마이너스는 왜냐면 안 된다고 했죠. 모순이라서. 그래서 A가 1일 때 해서 학생답게 그냥 했더니 모순이 없어. 그러면 그냥 A가 1일 때가 답인 거예요.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이제 풀이를 위해서 이렇게 부등식을 연립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이게 학생 입장에서 잘 안 될 거거든? 그러면 그냥 A가 1 놓고 쭉 계산해 보시고 모순이 없으면 그냥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